안녕하세요. 아직도 배신감에 치가 떨려 잠을 자지 못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의 꿈은 좋은 가정을 이루고 엄마가 되는 것이었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제가 힘들다면 된다고 생각했던 시절에 제 뒤통수를 친 인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들은 나이든 남편과 시대에 대한 오해를 품고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지만 현재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겨냈습니다. 수면제 없이 잠 못 자던 그 긴 시간은 많은 이야기와 위로를 받으면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제 그 감사함을 솔직한 이야기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한때 제 꿈은 현모양처였습니다. 요즘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죠? 지나치게 고결하다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내 부모님은 정말 가정적인 분들이셨어요. 엄마는 항상 옆에서 과자도 손수 만들어주시고 아빠는 퇴근 후 집에 달려와 놀아주시며 주말에는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의 추억이 풍부하고 그 영향이 삶 속에서 계속 영향을 주었죠. 과장님, 엄마랑 통화하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그러네요. 전체 회식은 아파서 끊길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회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하는 팀 전체 회식이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대신 오늘 내 카드도 회식비를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먹으라고 하시는 과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신입 직원인 저로서는 과장님의 업무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책임질게 맛있게 드시고 꼭 다시 한번 함께 자리를 같이 잡아보자고 했습니다. 다른 팀의 과장님들은 회식에도 나오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일반적으로 불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일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니 무시하신 것은 아니겠죠? 엄마는 아들을 감싸고 도는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맛있게 술을 마실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때문일까요? 결혼하고 나면 시댁의 소홀함 때문에 난리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도 결혼 후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효자가 결혼 못하는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지칩니다. 맞아요. 이런 이유로 여자에게 몇 차례 거절당했는데 그런데 왜 우리 동료가 과장님을 소개팅해줬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을 좋아하는 여자는 없을 텐데요. 어린이처럼 즐거운 성향, 키, 외모, 능력이 완벽하다는 게 요즘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거겠지만 며칠 만나던 중에 갑자기 전화를 받고 답도 없이 집에 돌아가야 했대요. 여자는 그 이후로 과장님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했군요. 결혼하면 안 되는 적성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잘 챙기는 사람일 텐데 직원들은 과장님을 여자들에게는 점수 없는 남자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과장님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에 과장님과 더 자주 대화하게 되었고 어느 날 퇴근할 때 함께 나와서 더 사적인 대화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가시네요. 엄마를 잘 챙기신다고 하더군요. 약간 어색해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 남자가 엄마를 잘 돌보고 회식도 안 가는 게 미안하고 눈치도 보이는데 몇 년 전 아버지를 보내고 나서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혼자 살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에 정말 어려우셨겠죠. 그런 상황을 겪으시면 가족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힘들었을 텐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서 대비할 시간도 없었겠죠. 하늘 무너진 듯한 느낌은 정말 충격적이었을 텐데요. 처음에는 어머니를 챙겨주고 싶은 책임감이 있었지만 그게 익숙해지고 나니 함께하는 일상이 소중하고 즐거워졌다는 말씀이죠.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며 후회도 들었을 텐데 어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이 그리워지고 끈끈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남매처럼 가깝게 지내지 못했던 터라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결정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어릴 적 가족과 함께한 추억이 많이 남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추억 쌓고 더 깊은 인연을 맺으면 좋겠어요. 여성들에게 마이너스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자신감이 낮아진 것 같네요.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불효하는 남자가 저한테만 잘한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서 괜찮아요. 우리가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을 아직 못 만났을 뿐이에요. 감사해요. 말해줘서. 그때 과장님의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지하철 출구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는데 급히 전화를 받은 과장님 곁에 저도 서서 기다리게 됐어요. 가는 방향도 같으니 더 얘기를 나눠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서 소리치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택시를 부르고 함께 타게 됐어요. 엄마, 괜찮아요. 아니, 어쩌다가 움직일 수는 있으세요? 아예 못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일단 가만히 있으세요. 지금 저 근처에요. 택시를 잡았어요. 곧 도착해요. 잠깐만요. 가는 길에 들어보니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당장 119에 전화해야겠다며 초조한 표정이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택시에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은 것 같았죠. 그래도 프로의학했다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아, 집 근처 다 왔는데 아까 내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혹시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실 때 넘어지신 거예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어머니가 항상 이 시간에 운동하고 오세요? 아주 심하게 다치신 게 아니라면 가서 상황을 보시고 119에 전화하는 게 어때요? 그 약을 생각이 있다고 그는 말했으나 과거에 나도 어머니는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내 속옷을 입은 채 속옷으로 입고 수건 하나를 두고 가니까 그것이 더 불편해하더라고요. 나는 먼저 들어가서 봐요. 그래도 같은 여자라서 생각하지 못해요. 아빠인지도 그녀가 도착해서 외로운 상황에 있는 눈빛이 더 어색했어요. 샤워를 하고 나오다가 비틀어져서 옷을 입기가 힘든 상황에서 도울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나를 도와 입을 수 있게 해준 후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퇴원 후 나는 고의로 초대하고 과장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간 걱정보다 어머니는 정말로 관대하고 가혹한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아유, 그날 내가 얼마나 지친지도 모르고 도움만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따라왔을 뿐인데 무슨 말인가요? 생명을 구한 사람이며 우리 아들은 혼자 벗은 채 있었는데 119를 부를 계획이었지만 영원히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 그러나 이후 나와 이야기한 후에 전화하라고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집에서만 입는 다 늘어진 꼬쟁이가 있었는데 대학병원까지 가려다니 창피하겠죠. 저희 엄마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회복도 빠르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 택시 탄 줄도 몰랐어요. 다른 상황이었다면 몰라도 어머니가 다쳤다면 그냥 넘길 수 없었겠죠. 이렇게 뵙고 맛있는 저녁도 대접받아 감사합니다. 아유,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는 마무리 짓자면서 아가씨를 보내주시겠어요? 전 지금 남자친구 만나고 있지 않아요. 아유, 엄마, 그런 질문 죄송해요. 답할 필요 없어요. 과장님도 참, 어머니가 회사분도 아니고 말빛이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지금은 제 어머니 초대해 온 것이죠. 그래서 편하게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뭐든지 물어봐 주세요. 지금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왜 이렇게 좋은 아가씨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남자라면 당장이라도 흔들어야 하는데. 아직 혼이 자고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나도 줄을 세우고 싶어요. 아니에요. 제 나이가 좀 있어요. 맞나요? 우리 아들보다 많나요? 네. 저는 3살 많아요. 엄마는 자꾸 왜 그런 걸 물어요 해서 불편하고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이 얼굴을 보면 누가 너보다 나이 많다고 믿을까? 그나저나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마마보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곧 죽어가는 노인과 살고 있는 줄 안다고 오버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저희 아들이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예비 시어머니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소문을 팍팍 내줘요. 내일 출근하고 나면 과장님보다 시어머니가 더 좋다는 소문을 낼 거예요. 아우, 좀 더 비싼 걸로 대접할 걸 그랬다. 고마워요. 만남이 좋았는지
그 이후로도 과장님을 통해 제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선물도 챙겨주시더랍니다. 저도 잊지 않고 감사 문자를 보내면서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어머니인 우리 사이에 오작교가 되어주셨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저녁 한번 같이 먹자고 하지 않을까요? 아유, 주책 같아서 못 말했는데 솔직히 아가씨 만나고부터 눈에 띄는 사람이 없어. 우리 집에 이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너무 내 욕심일까요? 우리 아들은 항상 내 아들이라면 아니라고 자르곤 하더니 나로서나 어떤가 물었을 때는 웃으며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 표현을 잘못해도 우리 아들은 참 멋있는데 좀 봐주라고 우리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자며 커피를 사라고 과장님이 우리 어머니 생신이 다가오니까 선물도 같이 골라보라고 부탁까지 했어. 그래서 물건을 고르며 부부라는 이야기 여러 번 들으니 기분이 참 불편해졌어. 또 그날 밤을 보내며 의도치 않은 이야기까지 들었어. 나에겐 이루기 어려운 바람이 있었거든. 주변에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며 이건 내 망상이라고 했던 게 있었어. 그런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아. 일어난 일은 나랑 결혼할 사람을 찾는 거야. 우리 가족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에겐 용기를 내서 연애를 제안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어. 앞으로 계속 만나자고 말해주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서 더 늦었으면 놓칠 뻔했대. 지금 용기 내서 말해서 정말 과장되셨어. 갑자기 왜 울컥하려 할까? 오늘 이야기하기 위해. 아침부터 바빠서 그 생각만 했나 보다. 우리 집에 이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결혼 후 2년 차에 동생이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가 내 나이와 비교하며 장난삼아 비교를 시작한 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결혼 전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던 분이었거든요. 최근에는 결혼 후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동갑이라는 말을 하면서 제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그저 장난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속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궁금해서라도 내가 저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참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만약 정말 많이 상처받는다면 어떡하죠? 이런 말을 이해하고 표현하기까지 벅찬 감정인지라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상연하 커플이 이렇게나 많은데 나에게 그 정도의 차이는 뭐 그리 중요한 문제인가? 그냥 3살 차이 정말 귀찮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야?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정신적으로 나을 거라는 말 알아? 그래서 여자가 더 나이가 많으면 더 신경 쓰는 것도 있고 집안일을 잘하는 법도 있어? 너가 우리 가정에 들어왔을 때 더 안정되고 좋다. 집안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날 공격하려고 해. 동생보단 4살 어린 사람이니까 얼마 안 어려워. 처음에는 웃으면서 넘겼는데 그 사람의 공격이 점점 더 강해지더라고. 나중에는 솔직히 무시하는 느낌까지 받았어. 그리고 2번째로 드레스를 입은 걸 보니까 우리 둘이 정말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됐어. 나이는 중요치 않다고 말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가까이서 보니까 잔주름도 많고 우리 아들보다 더 늙어 보인다고 말을 많이 했어. 어린 예쁜 여자들이 많은데 왜 너를 택했느냐? 대단한 집안인가 물어보니까 넌 여자 나이를 숨길 수 없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나요? 긴장을 해야 해. 바깥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해. 찌푸린 얼굴 하지 말고 피부에 신경을 써. 너만 노골적으로 나이가 드러나 있네. 내가 갈수록 부끄럽게 느껴져. 아, 최근 조금 지치고 있어? 그래서 피곤한 것이 얼굴에 티가 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야?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 이러다가 나중에 내 아들이 너를 모시고 살게 될지도 모르겠다. 응. 어머니도 참, 무슨 3살 차이인데 그런 걱정을 다 하세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당장 시댁에서 나와 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위치를 생각해서 꾹 참고 괜한 분란을 만들지 말자는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 그러나 명절 같은 때 동서가 합류하면 이런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어요. 아이고, 우리 둘째 처음 붙이는 모습이랑 똑같아. 걘 추러 수업을 하는 것 같네. 볼에 밀가루가 묻힌 것도 어째서 그렇게 아기 같을까? 어디에 묻었어요, 어머니? 그러나요,
저가 이런 것을 처음 해봐서 잘했어요.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아까 어머니가 이렇게 놓는 게 편하다고 했는데 맞아요? 제 괜히 잘못할까봐 선 독려해요. 못해도 혼내지 마세요. 어디 시어머니는 마치 동서를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듯 보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도 명절 때마다 몸을 사리고 애처럼 울고 있는 건 갈수록 심해졌거든. 동서 그냥 계란물만 입혀서 나한테. 좋아요. 이 내용은 한국어로 다음과 같이 쓰여졌습니다. 주면 돼. 아, 형님은 이렇게 잘하시는데 전 언제 따라갈까요? 못하겠어요. 따라갈 거 없다네. 형님하고 너랑 같아. 애는 나이가 몇 살인데 못하면 욕먹는 나이지. 애효 손부터 씨자이 고사리 손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아주 불안해 죽었네. 올해는 그냥 형님 하는 건 눈으로만 보고 내년에 차근차근 하나씩 해봐도 돼. 모르면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들어가서 쉬어. 그럼 동서가 거실이랑 상 닦는 것 좀 해줄래? 나머진 내가 할 게 아니야. 꼭 쟤는 죄는 하더라도 시키려고. 저러네. 형님 저 걸레질을 잘 못해요. 청소기 돌리는 것만 해봐서. 그래, 청소도 형님한테 맡기자네. 형님이 힘도 좋아서 잘해. 너도 그게 편하지. 솔직히 난 둘째한테 일 시키기가 미안해 죽겠다. 첫째 너야 홍기 꽉 차서 시집왔으니까 당연히 하는 게 맞지만 둘째 너는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고생부터 하고 이런 일 시키니까 그 고운 손이 나만 하길 할까 싶고 안쓰러워 죽겠어. 전 얼른 배어서 어머니한테 100점짜리 며느리 되고 싶단 말이에요. 나중엔 어머니 쉬고 나오면 제가 상도 다 차려놓고 그렇게 할게요. 어느 세월에. 아휴, 너는 지금도 100점이야. 아니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에서는 그냥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겠어. 굳이 좁은 주방에서 제명식 지지고 복잡하게 이렇게 말하기보다 너가 맡아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아니 뭐 나이 차이가 있어도 그런 말에 가만히 있었다가 평생 명절은 혼자만의 일이 될 것 같아.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아까 어머니가 이렇게 놓는 게 편하다고 했는데 맞아요? 제 괜히 잘못할까봐 선 독려해요. 못해도 혼내지 마세요. 어디 시어머니는 마치 동서를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듯 보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도 명절 때마다 몸을 사리고 애처럼 울고 있는 건 갈수록 심해졌거든. 동서 그냥 계란물만 입혀서 나한테. 앞으로 계속 혼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야. 그래. 넌 손도 빠르잖아. 동서를 먹고 싶은데 억울해. 넌 어디로 나이를 먹었니? 우리 사이가 좁아서 그렇겠지? 동서를 봐. 너 학교에 입학할 때가 탄생했네. 이런 걸 생각하니 좀 도와주고 싶고 요즘 그는 마음이 없어. 결국 평소에 쌓인 감정이 터지고 말았지? 그날 도저히 참지 못하고 폭발했어. 어머니, 내가 나이 많아서 왜 죄일까요? 계속 나이로 얘기하니 참기 힘들어요. 어릴 때 쉬라고 하고 나이 먹었다고 혼자 다 하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집안에서 우리는 똑같은 며느리인데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내 말에 납득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해야겠어? 동서도 익숙해져야 해. 동서가 미성년자가 아니고 우리 사이에 8살 차이가 있어도 명절에 함께 못 일하는 정도인가요? 오늘은 정말 혼자 할 수 없어요. 엄마야, 무서워요. 정말 아들보다 많이 나이 먹은 며느리 모시려니까 이런 것 하나도 편히 시키지를 못하겠어요. 또박또박 말이 된다고 말이야? 말대꾸로 느끼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이를 들어서 일하고 같은 며느리로 이해받지 못한다면 좋게 지내기는 힘들 것 같아서요. 많이 참고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결국 그날 명절은 음식 하나도 없이 밖에서 불편한 외식으로 끝나버렸어요. 제가 말한 것이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지라도 나중에 어머니께서 곰곰이 생각하면 좋은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고 있는 거였지만 어머니가 쉽게 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더 잘하는 사람이 많이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당연한 일이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대우받는 것이 너무 억울해요. 또 이런 식으로 하면 평생 명절에 이런 관계가 굳어질지도 모르겠지만 결코 이번에 쉽게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끝내서 떠난 게 죄송스럽지만 먼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서 남편이 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눈치를 살펴가며 며칠을 오가다가 어머니의 사과를 대신 전해주더라고요. 함께 얘기를 해봤는데
그날 당신에게 받은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연습한 대목을 좋지 않아 해서 그런 발언이 된 것 같아요. 어린 것도 있고 이제 시집갔으니 더 잘 대해주고 싶은 마음에 예의 없이도 당신과 비교하고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나간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러한 뜻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처음부터 연습한 것을 자르라고 말하시는 것이나 나이 이야기에 지치고 있다는 점 정말 몰라서 말이 그랬어요. 알겠다고, 새끼가 어려서 그런 마음으로 했을 뿐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이 잘하는 것이 훨씬 많은데 우리 집에서 당신이 없으면 명절이나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예요. 엄마도 놀란 채로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당신께 사과하러 왔어요. 그가 상당히 화를 냈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약속했어요. 그가 진지하게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제 대신 너와 절교하라고 말하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부부 사이에서 무례하다고 할 수 없다고 관용해줘서 부족한 죄 속죄용까지도 받아줘 버렸어요. 아, 엄청나게 죄책하는데 파음해의 말조차 줄었네요. 저희 어머니도 그 말을 할 용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대신하여 죄송하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말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전달해 주세요. 성모님, 이해하겠습니까? 처음에 말했을 때 저런 발언은 시금둥이라고 말씀할 텐데 왜 그리 진지하게 받아들여 줄인지 미국 철에 나는 많이 놀랬어. 태그는 깨기어 했고 여성이 대체로 태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요. 노드 타입 독사 첫 번 작성 경로 적점 3에 있던 새내기 애엄마가 그런 말은 처음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상황에서 중재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남편이 고민을 덜어도 되고 내가 괜히 늦게 가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도 없게 된다. 그러나 그날은 그냥 가서 미안한 상황만 만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다. 한 번만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제발 엄마 좀 보시라고 부탁하고 싶다. 응. 아니,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발 엄마를 봐주십시오. 네, 알겠어. 갑자기 그런 짓을 하는 건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죄송해하지만 정리를 해야겠어. 그래서 남편은 혼자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원했고 여행 제안을 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여행 이야기가 나왔다. 이번 일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기회가 된다면 혼자서 마음을 추스리고 푹 쉬고 싶어. 어떻게 혼자 쉴 수 있는지 생각해봐. 예상치 못한 여행 제안은 당황스러웠다. 어머니와 며느리가 대면하는 분위기에서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화해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이 분위기가 여행을 간다는 것 같고 그리고 안 가고 싶어서 빠지는 것처럼 보이죠? 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요, 결코 그래요. 절대로. 나도 말할 것이 많아서 그래요. 실은 엄마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면 나도 안 보이도록 하려고요. 괜히 딱딱한 자리에서 말하면 엄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럴 수 있죠. 좋은 일을 보고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같은 이야기도 쉽게 받아들이죠. 어차피 휴가는 하루 이틀뿐인데 해외로 가기는 그렇고 그냥 펜션에 2박 3일 놀러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못 가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난 당신의 시간을 배려해준다. 이 상황에서는 당신이나 엄마 모두가 서로 불편할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어제 싸우고 오늘 좋다고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 당신도 이참에 친구를 만나고 쇼핑도 하고, 그래요? 내가 가서 단단히 말하고 올 거니까 가족들 앞에서는 모르겠지만 제 앞에서는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고맙다는 말이요. 생각해보니 이 상황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것도 어색하고 그래서 남편 뜻대로 하기로 했죠. 다행히 어머니도 여행 준비에 좋아하신 것 같더군요. 나도 너를 딸처럼 생각하고 오래 지낸 가족 같으니까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셨어요. 앞으로 나는 내가 동서도 잘 가르쳐줘서 서운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 내가 한 말도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나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성숙해서 배울 점이 많다는 뜻이야. 그날은 나도 경솔했다. 그동안 어머니가 나이 얘기할 때마다 쌓였던 게 터진 것 같아.
그래도 먼저 사과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나도 어머니한테 더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 우리 서로 좋은 시간을 보내자. 알았지? 나도 지금 늙은이랑 함께 여행 가는 건 싫을 것 같았는데 너한테 잘 얘기한 것 같다더라. 이번 여행은 너를 더 이해하고 좋은 시험이 되는 걸로 생각해. 조용한 곳에서 걸 어울리면서 마음을 넓히고 오려고. 다행히 여행을 가기 전에 어머니와 풀 수 있어서 마음이 더 편안해졌어. 오랜만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라 대체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 주방에 들어가지 않고 늦게까지 자거나 밥을 배달시켜 먹으면서 다음 날은 친정에서 하룻밤 자고 오려고 생각했어.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몇 년 만에 주어진 자유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있었어. 그리고 그 자유시간이 끔찍한 사건의 장소로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있었어. 고향 친구들과 오랜만에 연락해 안부도 물어보고 수다도 떨면서 시간을 보냈어. 그런데 중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 갔던 고향 친구가 저녁이 됐을 때 내가 계속해서 나에게 전화를 걸면 안 돼요. 나는 배려해주려고 여행을 갔다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실수로 전화를 걸었나 싶어서 받았어요. 얘야, 여보세요. 너 여행 중이 아니야? 야, 세상 진짜 좁다. 휴가철이 비슷해서 그런가? 언제 내려왔어? 나는 어디로 내려가냐? 너 속초 잘 보았어? 아까 시장에서 봤던 너의 시댁 식구들과 남편도 봤어. 너 그렇게 자주 여행 다니면 좋겠다. 그나저나 넌 결혼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잘 관리했어? 많이 예뻐 보였어. 뒷모습 보고 20대 아가씨인 줄 알았어. 얘야, 내가 우리 남편을 봤냐고. 남편이 시어머니랑 여행 갔었잖아. 너 벌써 노안이 온 거 아닌데? 나는 가지도 않았는데 누굴 보고 나로 착각한 건가?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 옆에 너도 있었잖아. 분명히 너였는데. 나 시어머니 말고 누가 있었어? 갑자기 친구가 다른 여자를 본 거란 얘기를 하더니 몸이 굳어지더군요. 전화기만 들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어째서 여행 다녀온 이후로 남편은 좋은 시간 보내라는 말만 남겼을까? 약간 의아했어. 평소엔 사진도 많이 찍어서 보내주는데 그 사진까지 사사꽁꽁 보고 얘기를 나누던 사람인데 말이야. 아니, 우리 남편도 방금 너를 봤다는 걸로 저녁에 시간이 되면 약속 잡아서 함께 술 한잔 할까 하던데 그래서 전화했더니 다른 사람과 착각했나 봐. 미안해. 오랜만에 여행지에서 보나 했더니 아쉽다. 너는 내 친구 아니야? 그럼에도 그 전화를 이렇게 끊으면 안 돼. 숨김없이 말해줘. 아니, 실은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서 당연히 너라고 생각했어. 키도 그렇고 너랑 비슷해서 옷 스타일이 조금 다른가 하긴 했는데 놀러 올 땐 또 편하게 입을 수도 있으니까 괜한 소리 한 거 아니지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긴 해야 할 것 같아. 영락없는 부부였거든.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제가 바라고 간절히 그려오던 가정이란 커다란 지붕이 내려앉은 것처럼 큰 굉음이 들려왔죠. 그리고 전 망설일 필요도 없이 그날 새벽 핸들을 잡고 속초로 향했습니다. 밤길을 헤치며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마침내 속초 표지판이 모습을 보였어요. 얼마나 분노에 몸이 떨리는지 잠도 오질 않더라고요. 가는 동안 남편이 자주 쓰는 계정에 들어가 예약한 펜션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편의점에서 차디찬 생수 한 병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르기라도 잠재워야만 했어요. 전 벨을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현장을 포착할 수 없어서 마당 한 구석에서 셋의 모습을 한동안 관찰했습니다. 새벽까지 수영을 즐기고 테라스에서 대화를 나누는 세 사람을 목격했어요. 주변에서 15은 바람을 핀다는 이야기를 수두듯이 듣고 있었지만 내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 장면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니 마음이 설레이더군요. 그것도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이딴 시간에 잠을 재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새벽을 즐기고 싶네요. 자기야, 자는 얼굴 너무 좋아하잖아. 빨리 자. 이 늙은이를 혼자 남겨두면 더 외롭겠지?
우린 천생연분이야. 당연하지. 나 이호준서라고. 하트 해봐. 사진 찍자. 천생연분을 만나게 해준 어머니 곁에 붙어서 잘래. 이따 800에도 줄까? 어머님, 다리가 아플 텐데. 다리 주세요. 주물러 드릴게요. 시원하죠? 손도 야무지네. 피로가 싹 풀려요. 애교도 많고 예쁜 짓만 골라 하네. 여자는 한 살이라도 젊고 예쁜 게 최고야. 우리 집 시어를 어떻게 처리할까? 버려야지. 네가 갓게서 어놀고 있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순간 어떻게든 이 상황을 녹음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나중에 이해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부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러다 남편이 확실한 계획을 내놓더군요. 제가 얼른 며느리가 되고 싶은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급하면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의심하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엄마와 한번 대화를 해서 여행으로 정리하고 문제를 만들지 않고 해결해야겠어요. 그 여자가 이혼을 안 하겠다고 했던데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본 것 같아요. 아직은 아무 연락이 없나 봐요. 엄마는 그 여자가 멍청하다고 생각하시네요. 악역을 맡아서 책임을 돌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제 생각도 그래요. 모두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습니다. 저의 꿈은 결국 며느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꿈을 이용하여 나를 속이고 교묘하게 계획한 작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말씀 속에서 내 며느리가 되기를 바라는 소리가 들렸었죠. 나는 계획을 끝까지 들으며 참을성을 가지고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갈 즈음 1층에서부터 올라가 문을 열었고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이불 속에서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는데 그녀는 너무 놀랍게도 6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황하며 이불을 걷어내렸고 그녀의 모습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왜 연락을 주지 않고 왔는지 등을 설명하며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카들을 부르려고 여행을 떠나왔으며 당신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라며 우리에게 자신들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시어머니를 냉소로 노려보았고 두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겁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가족, 동창, 회사 동료, 이름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유부남과 노는 모습을 밝힌다면 그 사람들에게 너의 삶을 파괴해줄 것이다. 머리를 들고 다니고 싶다면 잘 말해라. 너희가 언제부터 만났는지, 자기가 할머니와 함께 여행을 하러 갔다가 만났다고 말했었어. 10살이나 어렸는데 왜 유부남을 만나겠다고 했냐? 안전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의 아들을 만나보라고 계속 연락이 오더니 곧 이혼한다고 해. 왜 날 꼬시려고 하는 거니? 나는 그런 말을 전혀 안 했어. 나를 따라왔는데 누구를 속이려고? 왜 이런 거를 믿고 따라와? 증거를 보여야 해. 나는 그만큼의 쫓아온 이야기를 믿겠어. 내 부모님의 얼굴을 생각하고 내가 기회를 준다면 즉시 증거를 제시해. 나는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문제는 해결됐다. 상대방은 나의 도움을 받기 위해 바로 무릎 꿇었고 정보를 내뱉으며 나에게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소송을 할 것으로 했다. 모든 결정은 이미 속초로 오기 전부터 내가 했었어. 그 여자, 정신병이 있고 우울증 약도 먹고 완전 미쳤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본 여자 말을 믿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 사무실이 어떤지 확인해야 했지? 어떻게든 놓치고 싶었는데 그 여자가 자꾸 붙어서 어쩔 수 없이 있었어. 여행이 끝나면 모든 걸 정리하려고 했다. 엄마가 농담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마음 없이 왔어. 남편과 시어머니가 심각하게 얘기하러 왔어. 내가 두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양쪽을 밀고 수영장으로 나갔어. 두 사람이 빠지자 어우적거리기 시작했어. 둘 다 수영을 못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입 다물었어. 모자 사기로 이야기하고 당신들이 말하는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연한 말도 할 생각 없었어. 그게 찍기 전에 조용히 있어? 지금 참고 있어? 난 처음 보는 아가씨의 말이 더 믿을만 하네. 이해를 틀리게 한 게 아닐까 싶지만 아무 상관이 없어. 큰 거울을 보도록 하세요. 당신의 얼굴은 보이지 않아. 날 이렇게 살려둬야 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어머니를 대우해주니까? 뭘 하는 거야? 며느리가 그렇게 해도 당신이 애쓴 대로 나사를 갈아 넣는 것 같아 노쇠하고 썩어서 교체하는 거면 당신이 일순이야 알겠어요. 시어머니는 말을 듣지 않으려 입을 다물고 결국 물러섰다. 그러던 중 갑자기 혼자라도 살겠다고 생각한 남편은 표정을 굳혀 엄연히 이혼을 요청했다. 얘야, 거기 좋은 말로 놀지 마. 애 가족끼리 왜 그런 소리를 해. 이딴 하량 것 그만하고 밖으로 나가. 오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할머니는 그럴지 몰라도 오빠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 오빠가 약속한 거 잊었어? 이혼하고 집에 오면 둘이 먼 곳으로 간다고 했잖아. 썩놈의 막내야. 그따위로 누간잖아. 내가 그런 말할 자격 있어. 분노한 시어머니는 입을 꾹 깨무는 채 남편을 끌어당기고 남편도 낮은 목소리로 모욕하며 소리쳤다. 솔직히 엄마와도 충분히 해냈잖아. 더 뭐를 바라. 물이 끝도 없이 솟긴다는 건 아니잖아. 그녀랑 있어도 아픈 거지. 바로 그렇지. 아, 저런 여자 없으면서도 결혼해. 그때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나도 엄마랑 사는 게 힘들어.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 둘 모두 말려버리자. 아니, 왜 살아야 해? 지금도 왜 엄마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 누가 여기 와라고 했잖아. 그래, 엄마였어. 아이고, 나한테 와서 연상의 만남을 원하는 건 아니었나 봐. 사는 게 재미없다고 징징대던 녀석이 어디 계급인가. 나한테 여자만 물어다 주지 않았으면 결혼할 수 있었겠니?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녀석이 다치지 마 말했던 걸 밟지 말라고 했어. 얘야, 그 좋은 게 어디 있는데. 물뱀이 한 번 물라고? 아쉽다. 결국 우린 펜션 수영장에서 서로의 마음을 죽였어. 마음을 붙이고 밟고 머리를 당기고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거기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처참하고 끔찍한 진실이 더 서글퍼졌다. 북치고 장구치고 신나게 싸울 때가 있단 말이야. 너희들이 그걸 좋다고 생각하니? 사기쳐서 잘 죽는 거야? 가족이 아니다. 그래서 난 친구가 소개해준 변호사에게 갔지? 혼인의 파탄을 가져온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지? 변호사는 상간녀와 문자를 보고 시어머니가 상간녀를 소개하고 여행에 데려간 행위를 인정받으면 꽤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잘 준비해보라고 했어. 그래서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혼 소송을 하며 집도 팔아 위자료를 줬어. 게다가 남편의 회사까지 소송에서 이긴 사실과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밝혔어. 그래서 이혼했어. 소송을 마치고 다시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돈을 벌어야 할 상황에 처했어요. 전 남편이 회사까지 찾아와서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죠. 내가 다 주고 나서 완전 쩔어졌어. 이제 돈이 나가는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게 바로 우리 엄마가 한 잘못 때문이야. 나도 그 속에서 물려 있어? 엄마를 비난하지 못한 게 내 잘못이야. 엄마와 통화하면서 접근이 나쁘다. 내가 여전히 엄마 탓만 하고 있니? 혼란스럽구나. 이번 일도 엄마가 시킨다고 했어. 넌 정말 의지 없는 사람이야. 너 노릇을 할 수 있겠어? 내 잘못을 인정해. 내가 맡기로 했던 일은 잘 해봐. 회사만 다니게 해줘. 어디도 못 가겠다면 인생이 끝이야. 이러던 너를 구해준 건 나야? 살아있는 이유는 널 물에 빠뜨려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야. 마지막 통화로 그 인간과 끝냈어. 당시 펜션에서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그냥 사람 때문에 물이 필요했을 뿐이야. 다른 사람처럼 되지 마. 나의 방식으로 싸워 끝을 맺고 싶었어. 요즘 변호사가 일하던 곳에서 변호사와 친구가 되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다음 달에 친구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네요. 여전히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은 꿈을 가져도 될까요? 정말 다시 한번 용기를 내봐도 괜찮을까요?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응원이 절실하네요. 큰 용기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